네, 2부 진행합니다. 여의도 대나무 숲. 오늘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윤미 대변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지은 서울 마포갑 지역위원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참 이슈가 많은데 저는 비열하다와 비루하다. 이 한덕수와 최상목을 보면은 누가 뭐 이렇게 경합이잖아요, 경합. 네. 누가 더 나쁜가 경합하는데 네, 누군가는 비열이란 단어가 누군가는 비루하다는 단어가 떠오르는데 요즘은 최상목 보면서 특히 어제 재판 나와서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인간이 저렇게까지 갈 수가 있구나. 한덕수 이상 나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일단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다루고요. 네, 그 전에 하나만 더 다룰게요. 네. 일단 한덕수 그 최상목 얘기를 좀 뒤에 다룰 건데 일단 그 전에 하나 나온 MBC 어제 단독이 있었습니다. MBC 단독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한마디로 북한이 보낸 그 오물풍선을 네. 빌미로 원점 타격을 하라고 종용을 했고 여러 차례 사실 이제 준비태세까지 갔다가 합참에서 사실상 반대해서 그나마 좀 막았다라는 그런 취지의 이제 맞습니다. 기사들이었는데 일단 위원장님 어떻게 보였어요? 어제 그 MC 단독 기사. 일단 저는 전쟁 안 난 게 진짜 천운이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7월에 윤석열이 하와이에서 한동훈 빨갱이 이런 얘기하면서 민주당이 저러고 있으니까 군이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작년 7월에. 네, 작년 작년 7월에 7월. 강호필 합참 차장이 네. 요걸 듣고 아이고 이거 계엄하겠는데 싶어가지고 국방부 장관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한테 비상계엄 조짐이 보인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캐치를 잘했네요. 그렇죠. 어쨌든. 네, 거기는 잘했고 그래서 신원식 장관이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한테 전화를 해서 아니 아직도 이런 생각하고 있냐면서 막 나무랬더니 김용현이 강호필한테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이건 그냥 심기 경호였다라고 하면서 정광훈도 우리를 응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일단 요걸 기사를 보면서 전광훈 목사도 우리를 응원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만 해도 극우라는 게 다 알고 있었을 때였는데 부정선거 얘기하고 있을 때였어요. 네. 정말 극우에 둘러싸여서 제대로 된 판단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 두 번째는 심기 경호 차원에서 한 말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가 이제 농반 진반으로 경호의 최고봉은 심기 경호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경호 대상자 기분을 좋게 해야 된다 이 뜻인데 네. 정말 3년 내내 경로 안 하게 하는 게 그들의 최고의 목표지 않았습니까? 네. 심기 경호만 하느라고 제대로 된 경호든 뭐 일이든 아무것도 제대로 못한 거죠. 네. 그냥 얼마나 그 윤석열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게 유일한 목표였던 거 아닙니까? 이 장관들이니 경호처장이니 하는 역할들이 네. 얼마나 허수아비였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걸 보면 무엇 때문에 계엄을 했는지가 네. 드러나는데 결국은 민주당과 한동훈에 대한 증오 때문이었다. 그렇죠. 어떻게 이런 생각이 한동훈이 들고. 빨갱이가 됩니까? 그렇죠. 그 대목도 정말 놀라운데. 그러니까요. 빨갱이가 됐어요. 너무 요즘 이렇게 네. 안 어울려요. 네. 어쨌든. 그러면 왜 증오를 했냐라고 하면 당시에 이제 김건희 특검하고 뭐 김건희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얘기를 했었고 또 최상병 특검이 또 나올 때였었고 네. 하지 않았습니까? 런종석.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신과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계엄을 한 거다. 이 과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너무 위험했던 게 실제 김용현이 이제 북한 김여정이 여러 차례 나와가지고 뭐 우리 이제 각오해라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김용현이 합참 지휘 통제실을 직접 찾았어요. 그래서 오물풍선을 타격하라고 해서 실제 준비를 했습니다. 대공포, 비호 등의 발사각을 높여서 고각 발사를 위한 조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합참이 만료해서 네, 막았는데 맞아요. 너무 끔찍한 상황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네. 일반 이적죄 공소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건데 일반 이적죄는 대한민국을 군사적으로 굉장히 위태롭게 만드는 거예요. 네. 일부러. 네. 그럼 일부러 왜 그렇게 만들 동인이 있는 것인가? 말씀 주신 대로 이거 그냥 현실 타개를 해야 되는데 뭐밖에 없다. 네. 본인들이 얘기했던 비상대권, 계엄. 계엄을 하려면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한테는 북한보다는 더 좋은 호재가 윤석열 씨의 이 머리에는 있었던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용산 위에 막 북한 드론이 이제 막 종횡무진했던 때가 있어요. 그때도 경고성으로 드론 보냈는데 유엔사에서 하지 말라 그랬고. 그랬죠. 근데 한참 있다가 이 오물풍선 이슈가 있으니까 일부러 드론을 또 보내고 북한에서 김여정 명의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했더니 이른바 VIP가 손뼉을 치며 잘 됐다고 좋아했다는 진술까지 네네.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 발짝 더 들어가 봤더니 어떻게까지 했느냐? 오물풍선 그리고 뭐 드론 이런 공격으로 반격이 있을 걸로 아주 예측되는 그 상황에 원점 타격할 수 있는 포를 배치하고 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쏴라 막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라고 합참에 명령했다는 거 아닙니까? 합참에서는 이거 국회 보고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위태롭다라고 해서 사실상 거부를 했기 망정이지. 이거 다른 선택했으면 말씀 주신 대로 그냥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 강호필 차장이 이제 이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으니까 뭐 한동훈 빨갱이다 그리고 군이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듣고 당시 이제 신원식한테 보고하면서 강호필 당시 차장 대통령이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려 하고 김 처장 그리고 김용현이 동조하니까 나는 전역하겠다 이런 취지로까지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 이제 물론 강호필 그 차장에 차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평가가 있고 설왕설래가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당시에는 그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제대로 보고를 했고 또 당시 김용환한테 욕을 먹고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상기시키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게 그거예요. 남측에서 먼저 어쨌든 그 북한 활동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단지를 보냈고 네. 그러자 오물풍선이 날라온 겁니다. 맞아요. 순서는 명확히 해야 되죠. 맞습니다. 오물풍선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오물풍선을 해서 우리가 전단지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네. 그전에는 없던 것이 이제 계속 왔었죠. 그러니까 이제 또 그것을 핑계로 9.19 합의를 완전히 무효화를 선언하는 게 작년 6월인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물풍선 이제 원점 타격 김용현이 계속 하려니까 지금 이제 말려가지고 안 됐던 이런 상황. 그러니까 10월부터 무인기를 보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0월 3일, 9일, 10일에서 최소 우리 확인된 것만 3차례 이상이었고 그때 또 김여정이 또 나오고 그러니까 계속 에스컬레이션을 일으켜서 결국은 이제 계엄을 위한 조건을 만들려고 했던 게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정말 황당한 게 이 한동훈도 빨갱이라는 말만큼 황당한 게 정광훈도 우리 응원한다. 이게 뭐죠라고. 아이고,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요. 무슨 맥락인지. 완전히 매몰된 거예요. 완전 포위된 거예요. 그 사람들. 네. 그리고 이 뭐 어떤 정파성이나 정치적 이념으로 빨갱이나 못할 가르는 게 아니라 김건희를 건드렸는지, 김건희에 반대하는지, 김건희 수사하라고 하는지 이런 부분으로 너는 내 편, 아닌 편, 그리고 이 국정 운영 발목 잡는 아주 반국가 세력 네. 이런 인식으로 이 정치를 해왔다는 거, 국정 운영을 해왔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정광훈은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극우 세력이에요. 그렇죠. 목소리만 큰 거예요. 과다대표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헤어나오질 못했던 거예요. 아니 정광훈도 우리를 응원하는데 왜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해? 왜 너는 그게 안 된다고 평가하는 거야? 라고 되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강훈이라는 사람은 목소리가 크죠. 그리고 폭동도 사실 선동했다라고 해서 사실상 뒤에서 종용했다라고 해가지고 법원 그래서 지금 수사받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게 되게 크고 정말 유의미한 세력이라고 착각하고 착오하는 게 그 전 정부의 수준이었다. 정광훈이 정말 그렇게 무슨 다수의 지지를 얻었다면 그 사람이 당 창당하고 뭐 정치 활동했을 때 잘 됐겠죠. 어마어마하게 진짜. 잘 됐겠죠. 네. 그러니까 정말 하루 종일 정강 유튜브만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추측건데 저런 얘기가 툭 튀어나온다는 건 평소에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아찔했습니다. 정말 아찔했고 합참이 어쨌든 막아줘서 감사하다고밖에 말을 못해요. 너무나 할 일을 한 건데 진짜 다시 한번 어제 이 보도를 보고 좀 놀라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저희 최상목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증인으로 나섰나 본데요. 황당한 얘기들 늘어났어요. 저희 영상 준비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결정을 한 거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준비가 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문건을 본 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뭐 CCTV가 달라가지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저도 상당히 좀 당황했습니다. 네. 한국의 금융시장이나 한국의 신인도나 이런 부분에 어떤 영향을 지금 주고 있을까? 부총리도 하신 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원내대표도 하셨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판장님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은 모두의 말씀드린 상황 그리고 취지로 오늘 정언을 거부하게 되었음을. 네, 요 모습이 이제 증인 그 대통령실에 도착하시는 모습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저 장면은 이제 증인이 사유를 모르고 이제 불려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네네. 이제 오자마자 바로 집무실로 이렇게 불려서 들어간 장면인데 그 내용이 기억이 안 나신다는 글쎄 말씀이세요? 말입니다. 저도 저 부분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안경 쓰고 있지만 저 때 안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저는 안경을 안 쓰면 뭐 보이긴 보입니다만은 글씨 같은 거를 굉장히 애써서 봐야 보이는 상황입니다. 최상목 씨는 원래 저런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저 지경까지 간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보였어요? 저는 보면서 인간이 저렇게까지 나쁠 수 있구나. 네. 국민 생명 앞에서. 정말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게 다 드러난 드러났죠. 거잖아요. 네. 제일 처음에 A4를 갖다가 쪽지라고 얘기한 사람도 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린 정말 그게 쪽지인 줄 알았잖아요. 처음에는. 최상목이 쪽지란 단어를 쓰면서 모든 국무위원들이 다 쪽지란 단어를 쓰기 시작했잖아요. 맞습니다. 유행처럼. 네. 우리가 A4를 이걸 서류라고 하지 무슨 쪽지라고 합니까? 쪽지는 적어도 한 뭐 한 뼘 정도 되는 네. 작은 종이에 메모를 쓴 거. 정도. 그 정도를 쪽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축소를 시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리고 3번 접힌 쪽지를 받았고 자기는 바로 주머니에 넣고 나중에 뭐 바로 전달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뭔가, 네. 실제 CCTV를 보면 A4 문건을 받고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정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엔 예비비를 확보해라. 네. 국회 예산을 차단해라. 국가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해라. 이 결국 국회를 해산시키라는 그렇죠.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굉장히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아주 초반부터 네. 쪽지고 나는 보지 못했고 접혀져 있었고 이런 너무나 이게 CCTV가 밝혀질 거라고 생각도 못한 거죠. 그렇죠.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위증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자체로 뭐 청문회라든지 탄핵 심판정에서 위증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란죄의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되는지 여부인데 여기서는 본인이 계속 이제 뭐 반대를 했다, 거부를 했고 이런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반대를 했고 서명을 안 했고가 문제가 아니라 네. 어떤 일을 했느냐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서명은 안 하지만 일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계엄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대행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더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 사람이 마은혁 재판관은 끝까지 임명을 하지 안 했죠. 않았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미국 국채를 사가지고 환율이 치솟을 때 자기가 개인적으로 돈을 벌었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막 반대했고 그다음에 한덕수에게도 50년 공직생활 이렇게 마무리할 겁니까? 네. 뭐 이상민에게는 너는 예스맨이어서 너 못했지라고 막 반대한 거에 너무 집중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그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봐야 된다. 전 진짜 그 말씀하신 그 대목 최상목이 이제 저희도 한번 방송을 했습니다만 뭐 50년 공직생활 이렇게 마무리할 거냐 해서 마치 대단한 그렇죠. 발언을 그거는 그렇죠. 그냥 소음일 뿐이고 제가 네. 그때 아마 위원장님하고 대화하면서 그 네, 얘기했던 네, 것 같은데 네. 이거 알리바이용 발언 아니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너무나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비난 가능성이 한덕수 전 총리보다 더 높은 게 요즘은. 한덕수는 그래도 자기가 나 이거 몰랐어. 이 종이 뒷주머니에 뒷주머니. 있었는데 아침에 뭐 다시 출근할 때 보고 알았어. 근데 거짓말인 게 CCTV로 드러나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인정. 네, 죄송합니다. 저 위증은 했습니다. 고의만 없을 뿐이에요. 뭐 이런 식의 전략 전환이 있었단 말이에요. CCTV가 나왔는데도 최상목은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계속 쪽지라는 이 어떤 톤다운을 시키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면서 사실상 문건을 검토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안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못했다. 근데 왜 이렇게 보는 영상이 있습니까? 안 보이면은 진짜. 안경을 갖고 오든가 아니면 안 봐야죠. 안 보인다면서요. 그런 것도 말도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자기도 놀랬다. CCTV와 달라서 그러면 CCTV가 맞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그건 가공할 수 없고 조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요. 본인의 기억이란 건 조작할 수 있고 본인의 어떤 그 이론 방향대로 가공될 수가 있는 건데 네. 그걸 어떻게 뻔뻔스럽게
증언대에 서가지고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위증의 위험까지 무릅쓰면서 이런 거짓말을 할까? 왜냐면 알았다고 보여지는 거죠. 계엄이 되더라도 적법하게 심지어 계엄이 발동되더라도 유일하게 계엄군의 통할 아래 들어가지 않는 게 입법부예요. 네. 국회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예산을 차단하고 비상 입법기구를 별도로 만들고 완전 위협하니까 내가 이걸 봤다라고 못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인식했다라는 걸 지금이라도 거두어들으려면 이런 납득할 수 없는 거짓말밖에 이 사람 앞에 선택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2번도 아니고 3번 접힌 것도 기억하고 그러니까요. 그때 박선 의원이 한참 그 국회에서 어떤 세로로 접혔어요, 가로로 접혔어요. 맞아요. 지금 네. 제출한 거 보니까 주름이 없던데 그러면 뭐 다림질해서 냈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몇 번을 접었고 어떻게 한 거는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사람이 네. 자기가 문건 받아가지고 형광펜으로 밑줄 쫙 그는 거는 기억이 안 났다라는 건 스스로 모순인 걸 알잖아요. 차라리 그렇죠. 한덕처럼 자백을 하던가 네. 왜 이런 초식을 쓰는 겁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그러니까 일단은 CCTV가 없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네, 네. 없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렇다면 초반에는. 네 그러면 구체적이고 이제 지속적인 발언, 그러니까 그 일관성 있는 발언이 그 이제 신빙성을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또 법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런 건 맞아요. 알았던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경제학과가 그래서 아니에요. 그래서 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러면 신빙성이 떨어지니까 본인은 신빙성 높은 진술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냥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3번을 접었고 쪽지를 뭐 어디다 넣고 누구한테 받아서 바로 줬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만약에 CCTV가 안 나왔으면 계속 저게 진짜니까 저렇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보이지. 네.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정말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진관 부장판사가 정확하게 짚었어요. 아니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객관적 상황과 다르게 말하는 건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대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짚은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맞아요. 말씀 주신 대로 처음에 아. 이게 왜냐면 CCTV가 계엄 이 국무회의 하기 거의 직전에 이 설치가 됐다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국무회의 장소도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CCTV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었고 아마 없을 거라고 확신을 갖고 그랬던 것 같아요. 거짓말을 지어낼 때는 판례가 그렇습니다. 이 법원이 자기가 어떤 체험을 한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진실의 무게는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짚어주신 대로 일관적인가? 구체성을 띄었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구체적인 거예요. 종이를 3번 접었다. 이거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자기가 맞아. 그렇게 체험을 네.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지. 이거는 비본질적인 사실관계이기도 한데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 그럼 이 사람의 말의 주장 끝에 그러면 이렇게 넣고 그래서 자기가 잘 못 받고 왜냐면 접었으면은 이 네, 문건을 막 접어서 검토하지 못 봤죠. 않았다고 하고 하니까 이 부분 말이 맞겠구나. CCTV가 없었으면 신빙성이 상당히 높은 진술이라고 평가받았을 거예요. 그랬겠죠. 그랬는데 이거 웬걸 CCTV가 튀어나오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배치되는데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그 기로에서 한덕수는 나 안 되겠다. 그냥 납작 엎드리자. 이거 잘못 그렇죠. 시인하자. 최상목은 안 되겠다. 내가 한 말도 있고 이걸 뒤집으면 더 크게 처벌받을 수 있다. 그냥 한번 그냥 끝까지 관철시켜 보자. 이 선택을 하면서 말이 꼬이고 스텝이 엉키고 지금 그러는 모습인 거죠. 변호사들 더 서로 다른 로펌에 썼나 봅니다. 한덕수 변호사랑 최성 변호사랑 다른 길을 갖고 있을 때 누가 이길지 좀 봐야 되고 저는 한덕수뿐만 아니라 최상목을 왜 안 잡아들이는지 왜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는지 그러니까요. 이 사람 이러다 지금 저기 김건희처럼 기억 상실 얘기하고 심신미약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기억 하나도 안 난다. 모르겠다. 충격받았다. 맞습니다. 그리고 계엄 끝나고 나서 바로 휴대폰을 바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김영민 의원이 휴대폰 바꾸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안 바꿨다고 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그랬어요, 국회에서. 기록을 보여주면서 바꾸지 않았냐 했더니 바꿨다. 고장이 나서 바꿨다. 이렇게 또 얘기를 유심칩만 했습니다. 갈아 꼈다고 했던가요? 뭐 하여튼 황당한 그 옛날 해명을 휴대폰 내가 했었는데. 지금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바꾸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폰하고 지금 폰 같이 있으면 안 바꾼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도 안 그 당시 되잖아요. 논리가 진짜 네. 또 황당했었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모른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그냥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예. 근데 걸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렇다라고 이제 사실을 시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분 다 법조인이시니까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죠. 본인이 불리한 데 있어서는 더구나 CCTV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 안 난다고 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사람은 네. 이제 수사를 세게 지금까지 당연히 받았어야 되는 지금 거고요. 너무 안락하게 살고 있었어요. 네, 네. 내란 주요 임무 종사라는 것은 사실
이 배제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그 새벽에 뭘 했습니까? 경제 수장들을 다 불러다가 새벽에 회의를 했어요. 뭐 F4. 네. F4 회의라고 지칭되는. 그런데 그게 무슨 환율 방어 뭐 이런 차원이라고 해명 네. 믿기 어렵죠. 새벽에 그런 회의를 왜 합니까? 네. 시급하게. 그 쪽지랑 연장선상에서 읽힐 수밖에 없는 거. 이거 예산 차단해? 예산을 별도로 그러면 비상 입법기구를 위해서 우리가 확보해야 돼? 그러면 하는 총재도 필요하고 뭐 금감원장도 필요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되니까 이 꼬리를 딱 자르려고 못 봤다 안 봤다. 근데 그 문턱에 본인이 방어가 되겠습니까? 이 네. 거짓말이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꼬이고 꼬일 대로 다 이 말을 판사뿐만이겠습니까? 국민이 일반 시민이 아마 초딩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너무나 명백한데 어쨌든 최상목 전 대행 수사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박민영 대변인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 자당 의원까지 더군다나 장애인 뭐 기득권 무슨 얘기를 했죠? 눈 불편한 눈 거 불편한 거 빼고는 다 기득권. 기득권이다. 이거 혹시 아. 전문을 들어보셨어요? 나 전문은 못 보고 띄엄띄엄 봤는데도 띄엄띄엄. 좀 문제가. 저는 이거를 듣기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맞아요. 이거를 이제 그 해당 영상에선 삭제가 됐고 다른 쪽에서 이제 올려놓은 거를 제가 맞아요. 들었는데 정말 구역질 나요. 어머, 구역질 진짜 나고 구역질 날 만한 대화들이 인간으로서의 모욕감이 느껴져요. 정말. 어머, 그죠. 예. 장애인을 너무 많이 비례대표에서 할당해서 문제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뭐 그- 김혜지 때문에 당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네. 그리고 뭐 돈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좀 설명을. 그 어머. 이제 어떤 여자분 네네. 뭐가 있나요? 저희 영상이 네네네. 준비돼 있으니까 어머. 먼저 보고 갈까요? 네. 쌍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김혜지는. 비례대표로 꿀은 빨고 싶고. 근데 민주당 가면 공천 안 줄 것 같고. 왜냐면 민주당에 널리고 널린 게 김혜지 과고. 당에 녹을 먹었으면 당에 헌신을 하고 기여를 해야죠. 당론을 제일 많이 어기는 게 김예지예요. 저는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 처음 봅니다. 내가 남자 의원이었다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거예요. 그구들이 공격 안 했을 거예요. 이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한 김예지 같은 사람이 눈 불편한 거 말고는 기득권이에요. 오히려 자기가 그런 일부 약자성을 무기 삼는 거예요. 장애인 너무 많이 할당을 해서 저는 문제라고 봐요. 쌍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김예지는. 눈 불편한 분한테 눈 빼고 다 기득권이다. 와, 저거 저기 굉장히 많이 사람으로서의 완화된 거 완화된 방송용만 거예요. 네, 편집해 네. 주시고 네, 네. 해서 저기 이제 뭐 민주당 가면 공천 안 줄 거니까 이러면 그다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민주당에는 제가 말하기도 좀 그런데 방송. 민주당에는 뭐 김혜지 같은 애들이 널렸으니까 눈뜬 김혜지 막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 표현까지. 그래서 국힘에 와서 뭐 구걸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됐다. 그다음에 비례 뭐 받았다 장애와 여성을 뭐 무기로 삼아서 그러니까 굉장히 비하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저 여성분이 아마 진행자인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같네요. 예, 막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뭐 장애를 천운으로 장애를 뭐 굉장히 운 좋은 걸로 생각해라. 행운으로 생각한다. 행운으로 생각해야 된다. 안 그랬으면 뭐 너 장애인 아니고 여자 아니었으면 내가 너한테 뭐 했어. 막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말 구역질이 나요. 저 진짜 듣고 있으면. 구역질이네요. 쓰레기 네, 발언들이. 쓰레기입니다, 네, 진짜. 네. 예. 이게 사람으로서 최소한 그 건너지 말아야 될 선이 있잖아요. 아무리 사회가 이렇게 돼도. 정말. 근데 저기 지금 정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술 마시면서 친구들끼리 낄낄대면서 저런 얘기를 해도 야 이거 저거는 하지 마라. censor하죠. 아니면 불쾌해서 저는 나갈 것 같은데 네네. 저거를 공당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방송에서 저 얘기를 한 거잖아요. 모두가 다 듣는 방송에서 저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뭐 대가리 꽃밭 이런 표현을 네네, 씁니다. 맞아요. 예. 네, 저는 그거 듣고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같은 당에 있는 전 대표인데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존칭 이런 건 하나도 없고, 예, 그냥 약간 욕도 막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저 사람들의 그 워딩에는 제가 느끼는 그 감정은 오로지 딱 하나잖아요.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저 자리에 내가 가는 건데 저 배지 내가 그쵸. 여기에 이제 지금 오세훈처럼 이 선거 혹은 배지 이거에만 오로지 욕망이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저런 그러니까요. 문장들이 나오는 맞아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 들어요. 근저에는 정치를 대하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네. 인식이냐? 이건 권력투쟁 게임인데 장애인, 여성 그게 뭔데? 왜 내가 너는 내가, 그 특권을 누리는 거냐? 역차별이야 라는 이런 인식이 거죠. 있고 네. 제가 이 우파 유튜브들 진행하는 특히 이 여성들이 오히려 남자들보다도 더 여성을 아. 여성 비하적인 네, 비하적인 네. 걸 하면서
그걸 어떻게 보면 돈벌이 수단으로 네, 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본인도 여성 정체성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야 여자라서 너 꿀 빠는 거야. 너 그거 너 여자 너 그냥 남자였으면 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겠어? 라고 아주 극우적인 일배 같은 그 목소리에 소고하면서 돈을 벌고 더 강화되는 이런 상황들. 네. 아 진짜 처참하고 참담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 박민영 대변인은 청와대 예전에 대통령실 윤석열 때 들어갈 때도 문제가 됐었어요. 네. 일베에 글을 남겼는 그런 부분이 그 있었고 사람이군요. 그때는 네. 동생이 뭐 아이디를 해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갔는데 네. 그 인식을 보니까 이건 본인이 올린 글이 맞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네. 안 자르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한동훈 저격수거든요. 김혜지 의원에 대해서 이런 징후감을 더 아주 보란 듯이 표출하는 데는 한동훈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자당의 이 그 지지자들 당원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여기 내부 분열이 이미 시작됐다. 여상원 윤리위원장도 사실상 임기가 남았는데 속가내면서 이거 뭐 당원 게시판 문제를 슬슬 이제 시동 걸 거란 얘기도 안팎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이제 한판 싸움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아주 불건전한 방향으로 네. 국민 민생과는 하등 상관없이 자기들의 권력 투쟁이 오로지. 이제 시작될 건데 어떻게 보면 그 신호탄을 좀 잘못 쏘아 올리면서 약간 밀리는 이 형세로 가게 됐구나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박민영 대변인이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맞아요. 지금 이 사람도 그렇고 몇 명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동훈 걔한테 탄압받고 있다. 지금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하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말도 같아요. 안 되는 논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탄압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 저는 당연히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언론에서도 이 사람 지금 뭐 종편이라든지 여기저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언론에서 이 사람을 절대 불러줘서는 안 된다. 이 사람이 브리핑하는 거 써줘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공적인 담론을 하는 장소에 이런 혐오 발언, 차별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내쫓아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들은 좀 링 위에 못 올라오게 좀 해야 됩니다. 네. 저는 제일 또 황당했던 게 이 과정에서 뭐 사의를 반려한 것으로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사의를 네. 반려했다고 하는데 이게 참 꼬리 자르기 관행은 사라져야 된다. 이게 맞는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워딩이 그렇죠. 어린 아이들이 네. 어른들 말을 좀 흉내내고 싶은데 왜 맥락 전혀 안 맞는 상황에서 그 말 갖다가 이제 있는 척하면서 쓰는 딱 그런 네. 건데 써야 할 단어가 있고 쓰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고 문장들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꼬리 자르기면 꼬리 그러니까 자르기는 머리라는 거야, 예, 그래요. 몸통까지 연결돼서 꼬리 자를 때 그때 이거지. 네. 이건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 박모 씨가 예, 예. 실수가 아니라 본심이었겠지만. 본인과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꼬리 자르기라는 문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그렇죠. 건데 네. 상당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어른스러운 척 마치 네. 정치 한 20만 년 한 것처럼 네. 이 상황에 아, 맞지 다 않아요. 전혀 맞지 않는 말이죠. 국민의힘이 네. 몸통이란 소리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 다 똑같은 시인을 한 거예요. 예, 예. 근데 실제로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가 막 나올 수 있는 거는 그렇죠. 자기 주변 사람들이랑 맞아요. 이런 얘기하면서 맞아 사실은 네 말이 맞아 네. 이런 동조를 많이 너무 많아서. 네, 응원 받았기 받고, 때문에 그 생각이. 여기 가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시인한 것으로 우리 네. 사실은 몸통이 국힘이 다 이런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의 수도 그런 있겠다. 인증, 뭐 자백, 인증, 거의 자백이요. 그런 느낌이죠. 의도하지 않은 자백. 맞습니다. 네. 또 한 명의 기괴한 정치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저희 영상 준비했습니다. 세종과 이순신을 모신 공간에 밭도로총 석재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좀 이해하실지 좀 의문이 되고 좀 걱정도 됩니다. 유네스코가 뜯어말리고 있는 지금 종묘 앞에 145층, 145 5m짜리 그러니까. 초고층 네, 빌딩을 초고층. 짓겠다고 하지를 않나. 그리고 한강에는 국민의 안전 뭐 그러니까요. 무관하게 네. 강행하지 않나. 이제는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공간이잖아요. 광화문. 우리 세종대왕님 계시고 이순신 장군님 계신 그 공간. 14세기, 15세기, 16세기 그 인물들을 기리는 그 공간에 지금 저런 아이디어들 자체가 저는 정말 이게 과장이 아니라 좀 기괴한 정치인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뭔가 김건희가 어디 무슨 궁 같은 데 가서 물건 가지고 가고 네.
마치 무슨 알파 뭐 그 고릴라처럼 뭐 약간 네. 흔적 남기기처럼 영역 표시하는 것처럼 뭐 근데 별 이상한 생각들을 연상케 하는 정치인들이 몇몇이 있어요. 요즘 오세훈 보면서 정말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저는 진짜 서울 시민으로서 서울을 가장 괴롭히는 사람이 가장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한강을 그렇게 못 살게 굴고 진짜 이 땅을 이렇게 못 살게 굴고 하는 게 서울시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왜 하는지 좀 뭐 때문에 그러니까 하는지 왜 누가 하는지. 원하는지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공론화 과정도 없고 시민들한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한강버스 이걸 보면서 매일매일 지금 사고가 터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찔해요. 그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바닥이 우리도 그전에 한번 그 얘기 했었는데 수심이 얕아가지고 맞아요. 이게 걸릴 수 있다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전문가들이 수십 번을 지적을 했었고 맞습니다. 이것도 그럼에도 안 불구하고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 수십 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고 그리고 지금 뭐 발표하는 걸 보니까 15번의 보고가 있었대요. 네네네. 바닥에 걸렸다는.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강행을 해서 이런 사고가 터진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지금 아무도 이제 다치지 않아서 너무나 다행인 건데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한 번에 큰 대형 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29번의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고 그 전에는 300번의 징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징후를 알아채지 못해서 성수대교가 붕괴를 했고 그렇죠. 세월호 사고도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무슨 삼풍 백화점도 무너지고 그렇죠. 했던 건데 거기서 왜 아무 교훈도 얻지 못하고 진짜 이렇게 계속해서 사고가 터지는데도 계속해서 강행을 하겠다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요. 이제는 강제로라도 막아야 돼요. 이거는. 네. 아니 정치인이 퍼포먼스를 발휘해서 뭐 MB 뭐 네, 청계천. 청계천도 청계천. 있었고 중앙차로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도 어쨌든 그 후평가는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뭐 다양하게 엇갈리지만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 거 그거는 모든 정치인이 하니까 그렇다 치고 본인한테 플러스 되는 걸 하시라는 얘기예요. 왜 맞아요. 정묘를 자꾸 건들고 네. 전체 시민들 이게 사실 저는 어렸을 때 기자생활 그 회사가 광화문 쪽에 있어가지고 네. 예전에 그러니까 1차 박원시장 전에 오세훈이 할 때 그쪽 피막골 쪽 안동역 쪽 완전 굉장히 외국인들 재정비했잖아요. 예. 많이 오는 그곳을 이제 싹 밀어버렸어요. 네. 거기 외국인들이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이제는 이상. 건물만 예, 서 그냥 예쁜 그냥 예. 세련된 건물 하나 지어놓고 거기에 그 옛날 막 수십 년대 식당들 다 몰아놓는다던가. 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왜냐면 우리가 이탈리아를 가고 프랑스 가고 가는 이유가 그 나라의 고유의 무엇인가를 그 정치를 느끼기 위해서 그렇죠. 가는 거잖아요. 그냥 밀어버리고 그냥 새집 짓고 이게 지금 오세훈의 그 실패한 흔적인데 그걸 반복하는 것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오세훈은 네네.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좀 마음이 급한 것 같고 가시적인 성과는 본인이 뭐 보여준 거는 사실상 없고 그럼 눈에 띄는 성과를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아주 단시간적으로 나오는 게 시청 앞에 밭드로총 조형물. 그런데 그것도 더군다나. 왜 그렇게 빠르다는 지적이 나오냐면 이거를 이 석자재를 해외에서 들여와야 되는데 들여올 수 있는지도 확약도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김총리 지적입니다. 지적에 따르면. 네. 그런데 왜 이런 걸 하겠는가? 그리고 이 전 공론화 과정 한 번도 마치 대통령실 용산 간다고 했던 것처럼 서울시청에 밭드로총 조형물 생긴다는 거 저는 서울 시민이지만 단 한 번도 들은 적 없어요. 저도 몰랐어요. 어제 들었어요. 네. 어제. 그러니까 네. 거칠기 짝이 없다 행정이. 그리고 종묘도 아마 개발대 반개발, 비개발 이런 구도로 가져가서 마치 민주당은 개발에 반대하는 진보 것처럼. 보수 뭐 이런 것처럼. 그런데 국민들이 시민들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이 이슈는 유네스코에서도 너네 뭐 하는 거야? 이거 이 앞에 이걸 녹색축 뭐 이런 말로 그럴싸하게 포장하던데 완전히 이거는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시민들을 얕잡아 본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준공도 내년 4월이 목표랍니다. 너무 내년 그러니까요. 5개월인가밖에 안 남았는데. 저는 김 총리께서 이거를 문제 삼아줘서 너무나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 다 몰랐을 거 몰랐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제 부랴부랴 찾아봤는데 정말 컨셉도 하나도 맞지도 않고 무슨 외국 군대 밭드로총 그게 뭡니까? 그리고 굉장히 권위적이고 그렇죠. 이런 상징물을 세운다는 게 광화문과도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반적인 네. 정서 그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세종문화회관 앞에 그러니까 세종대왕님 계시고 앞쪽으로 이제 이순신 이순신 장군 장군. 네. 일단 그 두 분 계신 것만으로 충분히 만족스럽고 네. 꽉 차요. 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나라 그 수백 년간의 역사를 더 이상 대표하실 분들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뭐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한미 동맹의 상징이기 때문에 굳이 광화문에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왜 하는지 왜 아무도 하는지 몰라요. 모르겠다는 전쟁 기념관 이런 데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차라리 하고 뭐 싶으면. 용산 어딘가 네, 하던가. 그래서 참 이분 보면서 답답하고 씁쓸하고 참
안쓰럽다. 판단 능력을 많이 상실해가고 그럴 계신 건 아닌가 뻔했죠. 걱정이 네. 좀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좀 들립니다. 네, 일단 시간이 초과돼서요. 네. 저희들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집에 빨리 가래요. 여의도 대나무숲 장유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이지은 서울 마포갑 지역 마포 2번 마포 네. 마포갑 지역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면 매일매일 최대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뉴스토마토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구글 계정을 연동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유튜브 인증을 완료하면 준비 끝!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 참여만 해도 TTCO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뉴스토마토 커뮤니티에서도 TTCO가 쌓입니다. 출석, 글쓰기, 댓글, 투표, 친구 초대까지 활동할수록 더 많은 TTCO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고 TTCO 받아가세요.